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교재에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2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빈 문서 상태죠.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기출문제 따라하기 앞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 대부분 변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은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일 저장에 대한 것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장하기 있습니다. 단축키 Ctrl S 또는 Alt S 키예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로 찾아가야 합니다. 시험장에선 이 폴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파일 이름 저장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확장자 HWPX로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저장해야 합니다. 다른 거로 저장하면 파일 제출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만약에 잘못 저장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로 이름을 새로 만들어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화면 보기 잠깐 보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들 또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보기 하면 저처럼 화면 좀 크게 보면 좋은데요, 먼저 보기 탭에 쪽 윤곽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본문 영역 바깥쪽이 안 보여요. 쪽 윤곽을 해서 나중에 머릿말도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폭 맞춤이 있어요. 폭 맞춤 안 하고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폭 맞춤을 해서 화면 크게, 글자 틀린 거 잘 보이죠? 이렇게 해 놓으세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도 그렇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내용 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보면은 먼저 색깔에 대한 지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용지 여백 설정, 페이지 구분 설정, 이거 중요한데요. 먼저 용지 여백은 F7키를 키보드에 단축키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용지 기본에서 A4 사이즈의 용지 방향 세로 한쪽 재본 상태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숫자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그리고 왼쪽은 11, 오른쪽도 11, 재본은 0, 이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페이지 구분할 건데요, 쪽 도구에 페이지 구분하는 기능이 두 개 있습니다. 쪽 나누기 있고요, 구역 나누기, 이 두 개가 있는데 쪽 나누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쪽 나누기 했을 때 나중에 3페이지에서 쪽 번호를 3페이지에만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할 때 쪽 나누기 하면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와서 1쪽, 2쪽, 3쪽에 모두 쪽 번호가 나타나고 3쪽에 나타날 번호 숫자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부터는 구역 나누기 기능으로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1페이지의 기능평가 1에 해당하는 문제 1번, 2번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엔터키 한번, 두번, 세번 눌러주세요. 2점 엔터키 다시 한번, 한번, 두번, 세번 해서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제 구역 나누기 하면 이쪽으로 나뉘어지고요,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기능평가 2에 해당하는 번호 3점 엔터키 한번, 두번, 세번, 4점 엔터키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3쪽으로 또 구역 나누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 3쪽 다 나뉘었는데요, 기능평가 2에 문제 4번에 보면요, 도형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어디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보면요, 책갈피를 만드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좀 큰 글자 있죠? 이 제목 앞에 책갈피를 만들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만들려면 먼저 내용을 입력해야지 앞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목만 입력하고요, 커서를 맨 앞에 4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책갈피 만들 건데요, 입력으로 도구 가주세요. 그럼 여기 책갈피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죠? 클릭. 그 다음 책갈피 이름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사이버 보안, 이것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바로 넣기 눌러주면 돼요. 커서 위치에 아무 변화 없죠? 궁금하다면 보기에서 초판부 볼게요. 책갈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글자를 틀렸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판부 앞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조판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안 보이게 해 놓을게요. 그럼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1쪽으로 가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할게요. 번호 써있는 줄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아랫줄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선 번호 순서 꼭 지켜 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또는 못하는 것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1번 문제의 내용을 볼게요. 조건, 출력 형태 그렇게 나와 있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모두 입력하거나 아니면 표를 만들고 차트 만들고 각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1번에서는 조건 3개 있고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 총 4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여러분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2줄에 걸쳐 보이는 내용들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죠. 영문 대소문자 주의해서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입력하는데 조금 시간 필요하죠.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 입력하고 다시 또 설명 듣고 그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문단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 꺾어진 화살표 안 보인다면 보기에서 문단부 체크 해제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놓고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선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항상 한 칸씩 떨어지게만 띄어쓰기 했었죠. 그렇게만 해서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문단을 나눌 거예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줄에서 또 2줄의 내용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내용 입력합니다. 여기 이렇게 빈 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4개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타일 만들어야 되는데요. F6키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스타일 추가하기 있습니다.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 영문으로 시큐리티라고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하세요. 띄어쓰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영문 이름 따로 지시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로 하면 조건 2번에 있는 문단 모양 설정 못해요. 그래서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왼쪽 여백, 문단 아래 간격 각각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 값 여기를 15를 입력하세요. 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어요. 혹시 시험에서 다른 단위 지정된다면 이 PT를 눌러서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간격 문단 아래 값 여기는 1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이죠. 글꼴, 한글, 영문 각각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 장평, 자가는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값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언어 대표 상태에서요. 기준 크기, 글자 크기인데요. 10포인트 바꾸지 않죠. 장평 95 여기다 입력하고요. 자간 5 이렇게 퍼센트는 동일하니까 숫자만 입력합니다.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목록 여세요. 한글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옆에 글꼴 함초롬 바탕 써 있는 걸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 한글 이름 궁서죠. 궁 또는 궁서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글꼴 나타났죠. 그러면 마우스로 정확히 궁서체 아니에요. 궁서 이걸 클릭을 하세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언어 영문으로 바꾸세요. 여기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서 돛까지만 입력해도 된다고 했죠. 돛음 마우스로 클릭해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르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면 이 시큐리티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죠.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설정 눌러서 바꾸거나 스타일 추가하기 옆에 연필 모양에서 다시 들어가 수정할 수 있어요. 선택된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2개 문단이 여기 스타일 목록에 시큐리티로 변경되었다고 나타나죠. 그리고 글꼴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글꼴 지정했기 때문이죠. 다른 건 모두 지시된 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빈줄이나 위에까지 스타일 지정하면 안됩니다. 이제 한 줄 이상 번호 구분되어 있죠. 답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먼저 표를 만들 건데요. 표에 대해서는 역시 또 출력 형태 보면 표가 몇 줄 몇 칸인지 알 수 있죠. 표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입력 도구로 가서 표 써 있죠. 그 위에 도구하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래 이걸 열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따로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위에 도구 아이콘 눌러서 표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 만들기에선 줄, 칸 지정, 크기 지정, 기타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쪽부터 설명할게요. 기타에서는 시험에선 항상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 해제. 크기 지정은 항상 너비, 높이,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줄과 칸 개수는 세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3페이지에서도 표를 만들 건데요. 동일한 설정으로 할 거예요. 줄 개수 세어보니까 5줄이고요. 칸 개수 세어보니까 6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먼저 글꼴 설정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표조건 1번에 있는 것 먼저 글꼴 설정할게요. 여기 글꼴 설정할 때요. 모든 글꼴로 되어 있어야지 한 컴 글꼴로 하면 굴림, 도둠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에 목록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꼴로 바꿔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글꼴, 여기도 역시 굴림 다 입력해도 되고 굴까지만 입력해도 돼요. 굴까지 입력했다면 여기 나타난 거 클릭해줘야 되고요. 굴림까지 입력했다면 글꼴 이름 다 입력했죠. 그냥 엔터키 눌러도 적용돼요.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정렬은 조건 2번에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 되어 있죠. 그냥 문자에 대한 걸로 모두 가운데 정렬해 놓으세요. 나중에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블럭 해제하고 각각 이제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셀럽이 조절할 필요 없을 거예요. 문제 2번에선 그렇습니다.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숫자에 콤마 직접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저는 숫자는 콤마 천단위 구분기호 나중에 입력하려고 했어요. 이게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천단위 구분기호는 나타나게 해야 되죠. 숫자만 입력된 이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조건의 순서대로 또 보도록 할게요. 숫자에 대한 정렬 필요하죠. 위에 연도 여기에는 한글로 년이 써 있어서 이거는 그냥 문자예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이게 숫자 영역인데요. 합계도 나중에 숫자로 나타나겠죠. 아래 비어있는 셀 여기만 뺄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동일하게 오른쪽 정렬 숫자에 대한 정렬로 해주면 돼요. 나중에 자동 채점할 때 여기 정렬 틀렸다고 나오면요 그냥 그건 무시하세요. 수작업 채점에서 여기는 감점 되더라도 이거 틀린 거 아니다 하고 감점 예외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3번 셀 배경 면색이 있죠. 여기 면색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험지가 흑백이고 교재도 흑백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ITQ 한글 시험은 아직까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 출력 형태 보이죠? 그 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색깔 바꾸는 건 색깔 영어로 뭐예요? 컬러죠? 컬러의 제일 첫 글자 C키죠? 그래서 C키가 단축키인데요. C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바꿀 수 있게 나타났죠? 색 채우기 없음이 아닌 색 해야지 면색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옆에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테마 색상표가 기본에서부터 여러가지 되어 있어요. 표준 기본인데 다른 게 되어 있다면 시험에선 기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테마 색상표도 선택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본만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색상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각 색깔 이름이 나오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색깔에 대한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으로 한글로 초록 써 있는데 RGB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RGB 값 숫자가 다르다면 테마 색상표에 초록이라는 걸 찾아서 RGB 값 동일한 걸 찾아 설정해 줘야 돼요. 다행히 현재 시험에서는 그냥 노랑 이렇게 하고 RGB 값 나오지 않죠. 그래서 노랑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의 노랑은 이 색이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이런 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기본표에 테마 색상 기본에 있는 거는 노랑 RGB 값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은 동일하게 노랑인데 RGB 값이 다르다. 어느 걸 하면 감점이 안 되냐? 당연히 표준이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노랑이라고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RGB 값 구분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든 아래쪽에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든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표준색으로 할게요. 노랑 선택할게요. 설정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조건의 4번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 구하는 것. 왼쪽에 4개 데이터 더해서 여기 합계 오른쪽에 나타내는 거죠. 아래쪽에 기타 데이터는 합계 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합계 구하는 공식을 반복하는 건데요.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도록 해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록 합계, 블록 계산식에서 여기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 아까 오른쪽 정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콤마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캡션 기능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 표의 위쪽에 나타나죠. 위에 도구라고 써있는 이 도구 오른쪽에 보면 표 디자인이 있고요. 표 레이아웃이 있는데 표 레이아웃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 캡션 한글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선택, 그리고 표일 써 있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블록 설정에서 바로 써야 되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할 땐 항상 불필요한 띄어쓰기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띄어쓰기도 한 개 글자로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띄어쓰기 구분 정확히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캡션이란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글 2018처럼 옛날 버전 사용하는 경우에 캡션이란 스타일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버전이 낮기 때문이니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교재 설명대로 여기는 캡션이 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여기는 먼저 블록 설정에서 조건에 1번에 지정된 것처럼 여기도 표처럼 글꼴 굴림으로 바꿔놓을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오른쪽 정렬로 보이니까 그렇게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조건의 5번 선 모양 동일하게 해야 되죠. 먼저 모든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알파벳 컬러에 C키 눌러도 되고요. 선, 라인이죠. L키를 눌러줘도 돼요. L키를 눌러볼게요. L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 나타나고요. C키를 누르면 여기 나타나니까 테두리 탭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 되어 있다면 무조건 시험에선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기선 상관없는데 3페이지에서 표에 대한 테두리 설정할 때요. 여기에서 한 번에 두 가지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 모양 바로 적용 반드시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이중실선이죠. 위아래 동일한 굵기로 되어 있는 이걸 선택하세요. 이중실선 그리고 바깥쪽 선택 설정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첫 번째 줄 모두 다 블록 설정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누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중실선이에요. 종류를 바꾸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다음으로 테두리 설정 하나 더 있죠. 합계 여기에 대각선으로 모양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블록 설정 셀 하나만 지정되었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 모양 X 나오게 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표 아래 빈 줄이 있는 상태 거예요. 없다면 키보드에서 ESC키 누르고 이 마지막 셀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안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문단부가 표 바깥에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빈 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 줄에서 이렇게 커서 깜빡이고요. 표의 데이터, 차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트 조건에. 거기에선 어떤 거 사용해라 되어 있는데요. 그거 모두 읽지 말고요. 그냥 출력 형태에서 회색,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를 그 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조건에 2번에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 차트 도구 바로가기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표 위쪽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먼저 차트 데이터 편집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수정하는데 현재 수정하지 않으니까 닫을게요. 나중에 다 만들고 났는데 표의 데이터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누르면 다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틀린 글자 이렇게 찾아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게 하면 여기 적용되어 나타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 그리고 여기 범례 이걸 서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현재는 바꾸지 않는데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에 줄칸 전환이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서로 바뀌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줄칸 전환 이 도구예요. 그러면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체 속성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개체 속성 단축키 P 나와 있죠. 나중에 문제 4번에서 개체 속성 계속 열 건데요. 단축키 P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메뉴에서 하거나 단축키 P 눌러보세요. 여기에선 개체 속성의 기본 탭, 다른 거 설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표 아래 커서가 있던 위치 있죠? 거기로 차트가 이동할 거예요. 차트의 오른쪽 세로 테두리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한 크기로만 만들어 놓으세요. 높이는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차트 조건에서 조건의 3번 봐주세요. 차트 제목 있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 없겠죠. 그리고 차트 구성 추가해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세로 축의 왼쪽에 축 제목이 있죠. 그래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해서 축 제목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다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입력을 하세요. 현재는 한글만 되어 있고 영문 없는데요. 시험에선 그냥 한글, 영어 글꼴 모두 다 바꿀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글꼴이 굴림 지정되어 있는데 굴림 입력했죠. 바뀌었구나 하고 다음 이렇게 탭키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앞에 그냥 딱 테이프 붙여서 글자만 보이게 해놓은 거지 실제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변경할 때는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굴림 꼭 이렇게 눌러야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굴 또는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꼭 클릭.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진하게죠. 진하게 속성 12포인트. 이렇게 속성 두 개 다 바꿔놓고 설정 눌러주세요. 만약에 글자가 글꼴이 이게 굴림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다시 제목 편집 들어가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 다시 수정해서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축 제목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단축키 P 누르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는 개체 속성이에요. 여기는 현재 어떤 게 선택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도구 중에 맨 앞에 그리기 속성에 만약에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없음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선 색만 바꿔요. 채우기에서는 밝은색 하향이죠. 첫 번째 흰색 선택, 그 다음에 선, 테두리 지정만 되어 있죠. 어두운 색, 검정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이 뉘어져 있네요. 여기 도구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다섯 번째 크기 및 속성, 이 도구를 클릭, 글상자 이렇게 여세요. 클릭해서 글자 방향 가로로 바꿔 놓으세요. 자, 이제 축 제목 다시 열어서 제목 편집, 축 제목의 내용도 출력 형태 보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 차트 조건의 4번에 보면 제목 이외의 글꼴 똑같이 굴림이죠. 그리고 보통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게 보통이죠.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요. 글꼴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굴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아래 영어도 굴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설정해주면 되겠죠. 여기 숫자도 아무 숫자나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글꼴만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다른 건 설정 필요 없고 설정,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마우스로 글자 모양 편집, 다시 한번 굴 마우스로 굴림 클릭, 다시 한번 글꼴 굴 또는 굴림에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설정, 범례 동일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굴 또는 굴림에서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 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설정해 주고요. 출력 형태 보면 범례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개체 속성 맨 앞에 있는 도구 그리기 속성에 선에서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할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단위가 틀리죠.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15만이고 5만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 개체 속성 값축에서 축 속성값 그리고 표시 형식 바꿀 수 있는데요. 표시 형식은 현재 바꿀 필요 없는데 먼저 설명할게요.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다면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소값 0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필요하다면 범주 일반이 아닌 숫자로 바꿔주고요. 아래쪽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나타나게 하면
최소값은 그대로 0이고요. 나머지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에 콤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도 나타나고 최소값도 0이 아닌 하이픈으로 그렇게 표시가 나타난다면 범주를 숫자가 아닌 회계로 바꿔주고요. 아래 기호에서 제일 위로 가서 없음 선택을 해놓으면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 그 다음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는 표시 형식 바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여기에 범주를 일반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는 것 다시 설명할게요. 축소성에 경계값, 최소값, 최대값, 단위, 주가 있는데요. 각각 체크하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값을 5만 단위로 바꾸도록 여기 주 단위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죠. 그래서 최대값이 15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주 단위 이렇게 바꾸고 최대값도 2만까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최대값 선택해서 바꾸고 엔터키 누르면 적용되어 나타나요. 현재는 주 단위만 바꾸면 다른 건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자동 주 단위만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보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금 차트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쪽 왼쪽에 눈금선이 나와 있죠.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림 영역이 아닌 왼쪽에 세로축 숫자,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주 눈금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현재는 바깥쪽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없음 선택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이게 바깥쪽 할게요. 없음 했을 때 다른 건 다 눈금이 사라지는데 0, 최소값에만 여기에만 눈금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 버전 차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각각 그래프의 색상도 모두 무시하세요. 시험지 흑백이에요. 시험장에선 색상 알 수 없어요. 이제 하나만 더 수정하면 되겠죠. 그림 영역에 가로 선들 있죠. 이 가로 선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선택됐다고 표시돼요. 이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그 선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파일 저장하고요. 객체 속성 이거 필요 없죠. 닫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번호 구분 꼭 해줘야 합니다. 1번의 정답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번호 입력을 해놓고 여기에 수식 입력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구분해서 해놔도 상관없고요. 그건 뭐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럼 커서 여기다 두고 수식 입력해서 여기 수식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루트 X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붉은 상자 안에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키보드에서 있는 글자는 키보드의 글자로 입력하면 되는데 없는 거는 위에 각각 갔을 때 어떤 상자인지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도록 할까요? 여기 열어서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래쪽부터 입력해보면 소문자 A 입력하고요. 위쪽 상자에 소문자 B 입력, 가운데 상자는 클릭해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많이 나타났죠? XF 여는 가로 X 닫는 가로 DX 이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그 다음 클릭해 분모에는 B 빼기 A 입력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 분수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같은 문자네요. 다시 한번 선택, 아래쪽에는 소문자 A, 위쪽에는 소문자 B, 가운데 상자는 선택해서 XDX 이퀄 입력하고요. 그 다음 분수를 선택해 위쪽에는 소문자 A 더하기 소문자 B, 아래쪽 분모에는 숫자 2를 입력하면 돼요. 이제 넣기 눌러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입력하기 위해서 몇 칸 띄울게요. 탭키나 스페이스바로 몇 칸만 띄워 놓으세요. 괄호 2번 다시 입력하고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 루트 X 도구 클릭하세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하죠. 대문자 Q 이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는 여기서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찾아보면 화살표 0 이렇게 나오는 거 있으니까요. 이거를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쪽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뒤쪽에 분수에 나오는 삼각형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타 기호의 삼각형 모양 있죠. 이게 여기 들어가요. 소문자 T까지 입력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이 상자를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먼저 분수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 다른 글자예요. 그룹 중에 그리스 대문자에 네 번째 글자 있습니다. 델타 이 글자를 선택, 그 다음 소문자 S 아래 분모 선택해서 똑같이 대문자 델타 선택, 소문자 T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 equal 다시 분수 선택, 그 다음 분자에는 소문자 D 입력하고 위첨자 오른쪽 선택, 숫자 2 입력. 첨자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소문자 S 입력, 아래 분모 선택해 DT 소문자 입력하고요. 다시 위첨자 오른쪽 선택해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1까지 입력하면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여러분 수작업 채점 출제되어 있는 문제하고 이 내용을 비교하면 되고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띄어쓰기 몇 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도 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한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2칸, 3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감점 처리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최종 채점 점수는 수작업 채점이에요. 수작업 채점에서 이 눈에 보이는 수식이 틀린 게 없다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Alt S키 눌러서 또 저장을 하고 이제 4번 아래 빈 줄에 다시 한번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조건은 딱 2개 길게 설명되어 있고 아래쪽에 출력 형태로 각각 만드는 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만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 보이고 있죠.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 없음, 아예 색깔 없이 투명한 상태로 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서로 다른 색을 임의로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시험지는 흑백이라 색깔 알 수 없는데요. 색깔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색깔 각각 서로 다른 색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싶은 색깔 알아서 지정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빈 칸이 2페이지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한 페이지에 모두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폭맞춤 하지 말고요. 이 슬라이드바 움직여서 확대 축소해서 더 작게 만들거나 쪽맞춤 이렇게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보기에서 여기 또 있죠. 축소 확대하거나 100%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 버튼 있죠. 돌리는 거. 그걸 돌려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도형 만든 거 볼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좀 작게 해 놓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뒤쪽에 커다란 도형이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도형 만들기는 처음엔 입력 도구로 가서 맨 앞쪽에 있어요. 가로 글상자하고 직사각형 그리고 타원 이 세 가지가 주로 만드는 도형인데요. 먼저 글자 입력하지 않는 직사각형 도형 마우스로 클릭해 4번 아래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개체 속성 단축키 P라고 했죠. 왼손으로 단축키 P 누르는 연습 자주 하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된 것만 있으니까요. 이거 먼저 입력할게요. 130 그리고 145 이렇게 너비 높이 입력하고요. 문제 4번에서는 도형이든 글상자든 글맵시든 그림이든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를 항상 앞으로 해놔야지 이전에 만든 것보다 앞쪽에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글 앞으로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선 탭에선 사각형 모서리 공률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도 반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직각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조건 2번에 여기에 맞춰서 면색 눌렀을 때 색 없음 이것만 제외하고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답 파일 같이 보면서 연습하더라도 그 색깔 꼭 맞출 필요 없어요.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색깔 여러분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색이나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자, 위치는 정확히 가운데 딱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4번 아래에서 적당히 놓아주세요. 오른쪽 이렇게 너무 빠져나가지만 않게 하고요. 적당히 놓고 위쪽에 글상자 나타날 위치만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위쪽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가 앞쪽에 도형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고요. 이 안에 커서 깜빡이죠. 글자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블록 설정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바깥쪽 테두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블록 설정 해놓은 것과 동일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바꿀게요.
글꼴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궁서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22포인트로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색깔 하향이죠. 먼저 이렇게 하향하는데요. 여기 하향 선택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것 선택해서 하향을 선택을 해도 돼요. 현재는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 색상표에서 하향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체 속성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글상자 여기에서 세로 정렬이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정렬인 가운데 정렬만 위에 도구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탭으로 먼저 갈게요. 너비를 100, 높이는 17로 지정된 대로 입력하고요. 크기 고정 이거는 따로 지시 없으니까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본문과의 배치에선 항상 세 번째 거 한다고 했죠. 4번 문제에선 글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선탭 여기는 모서리하고 모서리 오른쪽 세로 여기가 반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선택을 변경해주고 채우기 탭 여기에선 면 색깔 이번엔 색깔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에 여기 파랑이 있습니다. RGB 값 상관없어요. 파랑이라는 이 글자 써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글자 보이죠? 아래쪽과 비교해서 가운데 맞춰 놓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위아래 높이도 어느 정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화살표 키 있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글맵시하고 그림 그 뒤에 상자가 있네요.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 다시 그거 먼저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해주고 드래그 해주면 돼요. 다시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90, 높이는 50이 지정되어 있네요. 부분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리고 선탭 가서 바꿔야 되겠죠. 모서리 부분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갈게요. 색깔 여기도 따로 색깔이 지시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지정했던 이 뒤쪽에 도형과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되는 그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글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에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한국 정보 보호 입력을 해주고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여기는 어떤 모양인지 지정이 되어 있죠? 나비 넥타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났죠? 선택. 글꼴 여기는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제일 위쪽으로 가서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서 찾을 때 편할 거예요. 굴림, 도둠 찾기 편하죠? 지정되어 있는 것 굴림이에요. 그리고 글자색 빨강 여기서 못하죠? 설정 누를게요.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먼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뒤쪽에 가려지는데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볼게요.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크기부터 바꿀게요. 너비 40, 높이도 40이죠.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맨 앞에 있는 어울림을 하면 안되고요. 글 앞으로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아래 가로와 세로 이거는 전혀 무시하세요. 이걸로 자동 채점에 감점돼도 그거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선탭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여기 면색 여기는 글자 색이에요. 그래서 면색 빨강으로 표준색에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화면이 너무 작아 보이면 이렇게 조금 컨트롤 마우스 휠 눌러서 크게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그림 위쪽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ITQ 픽처 폴더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림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거나 확장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이름만 보면 되는데 이름이 로고 3.jpg죠. 로고 3을 찾아주세요. 아래쪽에 선택하는 거 여러가지 있는데요. 모두 체크 해제, 문서의 포함은 꼭 체크. 이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역시 뒤쪽에 있는데요. 선택해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크기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지정된 값 50, 높이는 35로 지정하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변경. 그 다음에 그림 여기는 문서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그림 효과를 보면요.
여러가지 중에 회색조 지시가 있죠? 이걸 선택하세요.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설정 누를게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혹시 다른 거 지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회색조 변경하는 거 까먹었다 하면 여기서 선택해 지정할 수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다른 거 지시된 거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출력과 또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시가 되어 있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 선택, 현재 문서에서 책갈피에 이렇게 두 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3페이지에 책갈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 사이버 보안 선택 넣기 눌러주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걸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고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야 돼요. 하이퍼링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열기 있죠? 이걸 눌러주면 커서가 이렇게 책갈피 위치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그림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아래쪽에 내용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타원 그 뒤에 직사각형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력에 갈게요. 직사각형 선택, 적당하게 그냥 우선 만들어 놓고요. 다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여기에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너비를 11, 높이는 15를 지정하고요. 부문가의 배치 글 앞으로 선, 여기선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모서리 직각으로 채우기, 여기는 면색,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 되어 있는데요. 색깔, 다른 색깔 없음이나 하향 제외한 다른 색깔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줄게요. 다시 이제 앞쪽에 타원 만드는 거 할게요. 타원 여기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 적당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1 먼저 입력하세요. 가운데 정렬 해놓고요. 여기 글자 블록 설정하거나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입력해 엔터키 누를게요. 이걸 정확히 크기 지정해야 되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지정되어 있는 크기 너비 15, 높이 15로 바꿔놓고요. 부문가의 배치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 선도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여기는 흰색 기본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설정할게요. 이제 이 두 개 도형 위에 비교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만들면 되죠. 글상자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시작 위치, 정확한 위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아래쪽으로 어느 높이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가면 되는지, 글자가 한 줄에 다 보이고 잘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안에 첫 번째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마우스 클릭하세요. 글꼴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선 글꼴 도둠으로 입력해 엔터키,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다시 이제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크기는 따로 지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요. 실선 바로 아래에 있는 파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곡률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 채우기, 여기는 색깔 색 없음으로 바꿔야 돼요. 면색을 없음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세개 도형 선택하는 거 화면 조금 크게 해도 되겠죠. 컨트롤 또는 시프트 키 하나만 누르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세개 도형 선택되었죠.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 어느 정도 간격 떨어지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이 정도 떨어뜨려 볼게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간격 위하고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숫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옆에 내용도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2번 뒤에, 3번 뒤에 있는 도형,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로 바꿔야 돼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뒤쪽에 거 선택,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이번엔 면색 열어서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찾아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고 3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도 선택, 단축키 개체 속성 P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도 면색 1번과 2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에 선택된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확인을 해보면 문제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고요. 틀린 거 있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모두 끝났다면 파일 저장할게요. 그리고 보기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해서 다음 내용들 작업하도록 할게요. 내용들은 모두 입력한 다음에 각각 기능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아래쪽으로 엔터키 한번 또 한번 해놓으세요. 여기는 빈 줄이 하나가 꼭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 4가 두 줄에 걸쳐 있죠. 이거는 나중에 기능 수정할 거니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바로 뒤에 각주에서 기억 원문자 보이죠? 이거 나중에 입력해도 되고 지금 입력해도 되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입력을 해볼까요? 띄어쓰기 한 칸 하고요.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 확장하고 있다까지 그대로 한 개 문단으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세요. 다음 내용 심화하는 이 앞에 아래 글자하고 비교하면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들여쓰기 기능으로 10포인트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바 두 칸 눌러서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할게요. 바로 또 내용들 입력하다 보면요. 변화 뒤에 한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변화 바로 입력하고 여기에서 한자 키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변화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크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글자 출제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서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로 바로 바꾸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내용 또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내용 입력하다 보면 대응 전략에서 전략 한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략 뒤에 커서를 놓고요. 한자 키 눌러주세요. 전략에 해당하는 단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이거죠.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문단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세요. 소제목 또는 중제목이라고 하는 내용들 나타났는데요. 중제목 바로 위쪽에는 꼭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클로버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래서 컨트롤 F10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자표 나타났죠. 어디에서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같은 글자만 찾아 입력하면 되는데요. 완성형 KS 문자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네요. 선택 넣기 눌러주면 되고요.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나머지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는 내용들 보면 1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 모두 무시하고 입력해야 돼요. 저처럼 각 줄에 내용들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6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번, 두 번 해서 위에 중제목처럼 이번에도 중제목 위에 빈줄이 하나 있도록 해주고요. 이거 내용 복사해서 컨트롤 V키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F10키 누른 다음에 바로 넣기 해도 돼요. 같은 글자 입력되었죠? 바로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엔터키 바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표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3페이지라서 처음에 만들었던 표하고 다르게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 모두 무시하고요. 몇 줄 몇 칸인지 세어보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해서 표를 만들도록 이렇게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크기 지정 기타는 바꾸지 않습니다. 줄 개수를 먼저 세어보세요. 그러면 셀 합치기 안 되어 있는 셀들 확인해보면 6개죠. 그래서 줄 개수는 6이고요. 칸 개수 세어보세요. 셀 합치기 따로 10 합쳐진 건 없기 때문에 여기는 4칸으로만 하면 되겠네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들 먼저 여기 3개 줄 첫 번째 열에서 3개 줄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아래쪽 2개 줄 블럭 설정해서 또 셀 합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엔 따로 내용 없죠. 세 번째 열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를 셀 합치기 해주고요. 아래쪽에 하나 그 다음 또 2개 줄 여기도 셀 합치기 해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여기도 동일하게 왼쪽처럼 2개 줄 블럭 설정해서 셀 합치기
아랫줄 그대로 마지막 두 개 줄 블록 설정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들 입력해야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셀 너비 조절 필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조절 필요한데요. 너비 조절 나중에 하세요. 그냥 셀의 내용들이 몇 줄이 되든 무시하고 그냥 각각 셀들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저처럼 줄에서 그대로 내용 입력하지 말고요. 이렇게 엔터키 눌러서 출력 형태에서 줄이 바뀌는 것들, 거기는 엔터키 눌러서 내용들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표 아래 빈 줄이 하나 있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 위에 표하고는 빈 줄이 한 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 입력하고요. 나중에 오른쪽 정렬할 건데 미리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3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으로 가주세요. 머릿말이 제일 위쪽에 있지만 먼저 이걸 만들고 아래 빈 줄에서 머릿말 만들 거예요. 블럭 설정을 제목에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는 먼저 글꼴, 도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선 책갈피 이름은 아까 만들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고요. 덧말 넣기 하는데 위쪽에 작은 글자로 보이는 내용 있죠? 이거 만들 거예요. 입력에 여기에선 도구 찾으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 써 있는 오른쪽 아래로 꺽쇠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덧말 넣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고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위치는 위쪽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눌러줄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빈 줄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고요. 머릿말 만들도록 할게요. 쪽으로 가서 머릿말 열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 머릿말 위치 양쪽으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내용 있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럭 설정할게요. 여기는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정된 것만 바꾸면 되는데요. 먼저 궁서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바꿀게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지정할게요. 그 다음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여기서 사라는 글자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게 해야 되죠. 사회 이 앞에다 커서를 두고요. 그 다음 서식 도구 가주세요. 문단 정렬 써 있는데 여기 위쪽에 가 써 있는 작은 아이콘 있죠. 이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 찾기 어렵다면 입력 도구처럼 서식에 꺽쇠를 열어서 메뉴 열어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 모양을 두 줄 선택을 해주고 글꼴 목록은 제일 위쪽으로 가서 글꼴 지정되어 있는 굴림 찾아 클릭해주면 돼요. 면색 여기는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럼 커서는 4회에서 첫 줄에 있는 회 앞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정할 거 찾아보면 아까 클라우드 뒤에 여기에 각주 있었죠? 그 뒤에 커서를 두고 각주 만들게요. 입력으로 가서 각주를 찾아 클릭하세요. 번호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이제 각주 내용들 본문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그대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 입력했다면 맨 앞에 있는 각주 번호 바꿔야 되죠?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위쪽에 도구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번호 모양 선택해 변경하고 뒷문자 장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넣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위쪽에 번호 모양 눌러서 번호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시는 위쪽에 여기 각주 구분선 5cm 되어 있죠. 따로 바꿀 필요 없게 구분선 길이가 5cm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게 되어 있다면 선택하거나 사용자에서 이 값을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각주 있던 이 위치로 넘어갔죠. 그럼 이 텍스트 내용 중에서는 바꿀 필요 없고요. 그림을 삽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나타나는 첫 번째 문단 여기죠. 여기에 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회 앞에다 커서를 두고요.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서 그림 4.jpg죠. 그림 4 선택, 문서에 포함한 체크. 이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럼 그림이 조금 큰데요. 그림 클릭해 선택하면 위쪽에 자르기 있습니다. 자르기 선택.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났죠. 필요한 그림 이것만인데요. 오른쪽에 다른 그림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자르기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내려가서 왼쪽 아래쪽 모서리 끝에 잡고 쭉 올라가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르기 끝내는 건 바깥쪽 눌러주면 돼요. 그림 선택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 지시되어 있죠. 먼저 너비는 40으로 지정, 높이도 40이네요. 40 지정.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문제 4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울림 상태로 있어야 돼요. 가로와 세로는 둘 다 문단이고요. 뒤쪽에 거는 그냥 확인하지 마세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걸로 되어 있으면 되고, 선 이거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바깥 여백 지정이 있네요.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중에 왼쪽만 지정이 있죠. 그래서 왼쪽 값만 2mm로 바꾸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문단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각 줄의 마지막 글자들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틀리다면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가져간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키 있죠? 한 칸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부터 아랫줄까지 모두 동일하게 모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 모두 다 완료했죠? 이제 아래쪽에 중제목 첫 번째 거 할게요. 중제목은 여기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항상 먼저 작업해요. 먼저 중제목 전체를 블록 설정, 한 줄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글자 크기 바꿀 거예요. 굴림 먼저 입력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하향과 음영색 지정이 있는데요. 하향은 여기서 바꾸는데 음영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갈 건데 여기 앞에 특수문자하고 빈칸 빼고 직접 입력했던 글자 있죠? 이만큼만 블록 설정, 그 다음 글자 모양을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글자색 음영색 있죠? 글자색은 하향으로 바꾸고 음영색 눌러서 표준색에 빨강 누르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6줄 내용 있었죠? 여기 블록 설정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습니다. 꼭 이걸로 문단 번호 지정해야 돼요. 여기 서식에 갔을 때 여기에 개요 번호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로 하면 나중에 쪽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록 설정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선택,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만 동일하게 먼저 확인할게요. 1점 되어 있고요. 원문자 1, 2 없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는 새 번호 목록 시작, 1수준 시작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누르세요. 1수준의 번호 모양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죠? 번호 서식에도 뒤에 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너비 조정값 이거 수정하면 되는데요. 1수준엔 2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정렬 오른쪽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준 2수준으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번호 모양 목록 여세요. 이번엔 바뀌어야 되죠? 원문자 1, 2, 3 이걸로 바꾸고요. 번호 뒤에 점 필요한가요? 필요 없으니까 번호 서식에 있는 점을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정값 2수준에는 3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정렬 오른쪽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 누르면 미리 보기에 있는 것처럼 선택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뀌어 나타납니다.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문단에 이렇게 번호가 지정되어 나타나는데요. 1에서 6까지 1수준만 지정되어 나타나죠. 서식 도구 가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바꿀 필요 없고요. 2점, 3점 되어 있는 곳 바뀌어야 되죠. 두 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서식의 오른쪽 끝에 있는 한 수준 감소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번호가 바뀌었죠. 이제 2점 그 아래 3점, 4점 써있는 두 줄 블록 설정, 다시 한 수준 감소를 클릭하세요. 모두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지정된 게 있는데요. 이 6줄 블록 설정해주고요. 줄 간격을 180%로 바꿔놓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중제목 전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굴림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기울임 지정이 있는데요. 앞에 클로버와 빈칸 빼고요. 개인에서 특징까지만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 기울임 설정을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 강조점 지정이 있는데요. 글자 위에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개인 정보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 클릭한 다음에 아래 강조점 목록 열고요. 글자 위에 나타난 같은 모양 찾아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뒤에 또 있죠? 유형 및 특징인데요. 글자가 없는 곳엔 위쪽에 강조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유형 및 특징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해서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면 돼요. 다시 강조점의 모양을 찾아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표 전체 데이터 설정할 건데요. 글꼴 설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글꼴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바꿔놓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 클릭해 지정할게요. 그 다음 셀 배경 조금 있다 하고요. 먼저 너비 조정해 놓도록 할게요. 각각 셀들 너비 조절하면 되는데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면 조금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세 줄, 두 줄 이렇게 첫 번째 열 나타나게 하고요. 두 번째 열도 이 세로줄을 위에 글자하고 비교하면 대충 어느 정도 너비 되는지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동일하게 각 줄 데이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놓고요. 네 번째 줄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금만 더 작게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표의 테두리 설정하도록 할게요. 표의 전체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L키 눌러 들어가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은 먼저 체크 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종류 바꿀 건데요. 한 번에 두 개 바꿀 거예요. 먼저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하고요.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종류 열어서 없음 선택하고요.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동시에 두 개 설정되었죠. 다시 이제 첫 번째 액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 열어서 이중 실선 선택. 이번엔 블록 설정된 곳 아래쪽이죠. 그래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 바로 설정 눌러 나가지 말고요. 여기에 셀 배경 지정이 있었죠. 배경 탭 선택,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유형은 가로를 선택, 시작점을 노랑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끝색을 하향으로 바꿔 놓으세요. 아래쪽에 여기는 줄무늬 선택된 상태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각 줄의 높이가 조금씩 다른 거 해결하려면요. 그냥 각각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아도 아래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높이 조절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쪽에 기관명이 있었죠. 기관명은 전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오른쪽 정렬 아까 해놨는데요. 하지 않았다면 꼭 잊지 말고 해놓으세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본 탭 다시 가주세요. 글꼴 지정된 것처럼 도둠으로 입력하고요. 목록에서 마우스로 도둠 클릭할게요. 기준 크기, 글자 크기죠. 24포인트 입력.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105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서 지정하세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만 나타나면 되는데요. 숫자 5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마 나와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에서 다섯 번째 글자죠.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것 바로 보기 위해서 표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여기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쪽 도구로 가지고요. 쪽 번호 매기기 이걸 클릭하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번호 모양에선 목록 열고요. 가나다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는 마가 나타나도록 시작 번호를 5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3페이지에 5에 해당하는 마가 나타나겠죠. 줄표 넣기 가 양쪽에 나타나는 것 없도록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넣기를 눌러보세요. 마 이렇게 제대로 나타났죠. 만약에 마가 아닌 그 뒤에 바, 사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여기에서 만든 쪽 번호 매기기하고 새 번호로 시작 이 조판부호가 3페이지가 아닌 2페이지나 1페이지로 이동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다른 페이지에서 쪽 번호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역 나누기로 작성하세요. 쪽 나누기 했을 경우에 페이지가 엉뚱하게 바뀌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페이지 나누는 것 구역 나누기로 처음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 시간이라면 검토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최종 저장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나가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해주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